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 독재정권 시대에 횡행했던 국가폭력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민간인을 무차별 사찰한 문건이 공개됐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군기무사 등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실태를 공개한다. 방송인 김재동 씨의 사회로 진행. 사찰당한 민간인들은 이명박 정부의 비판적인 활동을 한 사람들이었다. 마무리됐습니다. 개그맨 김재동 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노제 사회를 본 후 국정원 직원의 방문을 받았다고 한다. 암묵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불안, 꼭 사찰 이런 탓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할 수 없죠. 사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알아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 서울대학병원 노동조합도 사찰 문건에 이름이 올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던 조합이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문건으로 보고 나니 정말 어이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패러디물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것이 사찰을 당한 직접적인 계기였다. 노동조합 게시물이라 하는 거는 일상적인 노조 활동인데 일상적인 노조 활동을 사찰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직윤리지원관실이 KBS, YTN, MBC 등 언론사의 임원진 교체에도 관여한 기록이 있다. YTN 노동조합에 관해서는 탄압 방법까지 기록했다. YTN을 탄압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요. 촛불 자금 투입된 걸 문제 삼아서 처벌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혹시라도 YTN의 노조 자금이 이제 촛불로 표현되는 그런 시민단체 쪽이나 활동에 투입된 그런 증거를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총리실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상당 부분이 참여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이라고 해명했다. 참여정부 때 문건이라는 사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은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 사찰을 했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그 당시에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저는 모르죠. 제가 자료를 제가 접촉하고 있는 게 없는데 모르죠. 이 전파를 통해서 보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문건은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에서 작성한 경찰의 비위 관련 보고서로 밝혀졌다.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합법적인 감찰 활동이었던 것이다. 감찰은 공무원 또는 공무에 관한 직무감찰로서 합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요. 국가 권력이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걸 관리하고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찰이고 이것은 법률에 허용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 문건에는 PD수첩에 관한 자료도 올라 있었다. 2010년 PD수첩이 방송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관련 방송을 요약한 내용이었다. 김종익 씨는 한 편의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담아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총리실로부터 사찰을 받았다. 정말 고발합니다. 힘없는 국민의 밥줄까지 불법으로 끊어버리는 그 공권력을 저는 정말 고발합니다. 당시 PD수첩은 김종익 씨가 당한 불법 사찰의 전모를 폭로해 국민적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에 이제 저희는 사찰을 제가 이렇게 받고 있다고 알려준 사람이 일성이 그거였어요. 이광재 의원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저에게 알려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코 동영상을 문제로 삼아서 바로 이제 저희는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라.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 PD수첩 취재 당시 김종익 씨를 사찰했던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사찰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회의실을 나갔다. 이인규 지원관님이시죠? 네.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잘 모른다니까요. 지원관님. 그만하세요.
그만할 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공직자 블로그도 아닌 김종익 씨 블로그 이쪽에서 왜 관리하셨습니까? 우리가 관리 안 했다니까요. PD 수첩 방송 내용을 샅샅이 분석한 문건도 있었다. 김종익 씨의 약점을 잡아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한다는 대책도 세웠다. 실제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종익 씨의 정체를 문제 삼았다. PD 수첩은 이후에도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의혹을 보도했다. 국무총리실 장진수 주무관은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고 돈으로 자신을 회유했다고 밝혔다. 5에서 10억대는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미니멈 5에다 보면 10억 사이에 이런 거 될 것 같고, 다 그 정도는 이제 할 것 같더라고. 돈 관계는 돈이 어디서 만들어지든 그런 알아서 할 문제고, 어쨌든 나오는 건 제가 나올 거 아니겠어, 그지? 그래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은폐했다는 결정적 증언이 나오자 이영호 비서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국민 앞에 속이지 말고 당당히 제가 자료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제가 몸통입니다. 하지만 장진수 주무관에게 준 돈이 시중에서는 구하기 힘든 관봉된 5천만 원이란 점에서 더 큰 배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영호 비서관은 배후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기자회견 때 몸통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시한 머리는 어디입니까? 검찰 조사를 성실히 하겠습니다. 문건 사찰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아셨나요? 보고를 받으셨거나? 검찰 조사 성실히 하겠습니다. 권오남 사장은 왜 만나셨죠? 검찰 조사 성실히 하겠습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청와대에서 얘기하시던가요? 검찰 조사 성실히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시키셨나요? 검찰 조사 성실히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기무사가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공조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개그우먼 김미화 씨는 국정원 직원이 2차례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왜 자기의 윗선에 있는 사람들은 그 김미화에 대해서 좌파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 국정원에 있는 윗분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잘 얘기를 해다오라고 얘기했고, 김미화 씨는 국정원이 일상생활까지 사찰한 것이 아닌지 우려했다. 집에 왔었기 때문에 요새는 도청장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어딘가에 만약에 도청이 되고 있었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제 남편의 어떤 사적인 생활은 전혀 보호받지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섬뜩했던 거예요.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김미화 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정원에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가 있는 회사의 사회이사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기업이 내가 일하는 단체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했는지, 또 왜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박원순의 정계 입문을 왜 그렇게 탐문하고 다녔는지. 정부는 박원순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참여정부 시민사회 수석을 지낸 이강철 씨는 부인이 운영하던 횟집에 출입하던 손님들까지 뒷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을 한 7개월밖에 못 했습니다. 월급을.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 집사람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제 식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후 검찰이 횟집에서 계산을 한 손님들을 조사하고 계좌 추적까지 했다고 한다. 제 친구가 음식값을 계산을 했는데 30만 원 정도, 30만 원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0만 원까지 수표로 다 계산을 했었습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3명이 그 집을 찾아와갖고 남편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집을 어떻게 가게 된 거냐, 와이프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저 주위 한 20명을 계좌 추적했고, 그리고 내 모르는 주위에 수십 명이 계좌 추적을 당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겁에 질린 손님들은 발길을 끊었다. 결국 부인은 횟집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거는 참 정치 보복 이전에 한 가정에 생계에 달린 문제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도 저희 집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 때나 있을 수 있는 군 정보기관인 국군 기무사도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다시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C PD수첩은 2009년 국군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방송했다. 기무사 직원들이 민간인을 사찰한 동영상이다. 아니도 안 피나 봐요. 안 보여요. 사찰 대상자의 배우자까지 촬영했다. 사찰당한 사람은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군과 관계가 없는 인사였다. 기무사라는 조직이 이렇게 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되게 불안했어요. 겁이 나면서. 기무사 동영상에는 한 노동조합 간부의 소소한 일상생활까지 촬영되어 있었다. 소부장님, 저희 버스 탈 것 같은데. 버스 타게 되면 버스 타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차. 쫓아야 되니까. 네, 나왔어요. 지금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당황스러웠고, 5만 가지 옛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런 것까지도 다 봤을까? 이런 두려움 같은 게 사실 느껴졌죠. 이 조합원도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었다. 친척들에게 군인이 있거나 이런 일도 없고, 제가 지금 현재 군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도 없고, 단 한 번도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걸로 조사받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 동영상은 기무사 신모대위가 민주노총 집회 현장을 촬영하던 중 시위대에 발각되어 빼앗긴 것이었다. 역사박물관을 들려서 적석사를 들려서 강화도. 기무사 신대위의 수첩과 카메라에는 20여 명의 민간인을 사찰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기무사는 민간인을 사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동영상 화면에 보면 이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찍었다는 게 밝혀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죠? 그때 화면을 보시면은 어떤 특정인을 해서 찍은 사진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기무사는 수첩과 카메라를 빼앗긴 현장에 있었던 시위대를 고소했다. 검찰은 신대위가 주범으로 지목한 안모 씨를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재심을 거치며 집행유예로 석방되긴 했지만 1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진짜 얼처구니가 없었죠.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인가. 증거라고 해봤자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 사람이 했다 이거밖에 없는데. 반면 민간인을 사찰했던 신대위는 소령으로 승진했다. 승진했더라고요. 원래 신대위였는데 신소령으로. 그것도 참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지금 사찰 관련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 중인 사람한테 진급을 시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김종태 기무사령관은 임기를 다 채운 후 퇴임했다. 이번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을 경북 상주에 공천했다. 민간인을 사찰한 당시 기무사령관을 지낸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기무사는 어떤 누구도 사찰한 바도 없고 법대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선거철이 되니까 정치인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그런데 사찰 피해자들이 기무사를 상대로 낸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기무사의 사찰 행위를 인정하고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민간인 사찰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 라는 1심 판결이 있었고요. 아무도 뭐 기무사에서 뭐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제 심지어는 뭐 국회의원 나와서 한다고 하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진짜 좀 무섭기도 해요.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또 사찰을 당할까봐 위축돼 있었다. 그 사람들이 뭐 진짜 어떤 심판을 받거나 잘못을 인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사람들이 뭐 무슨 짓을 할까 싶기도 하고. 지금도 집에 들어가다가 주변에 이제 차가 서 있거나 뭐 이러면은 흠칫흠칫 한번 놀란다거나 갑자기 좀 느낌이 이상하면 뒤로 한번 돌아본다거나. 민간인 사찰은 인간성까지 파괴한다. 김종익 씨는 국가기관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제가 어떤 때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깜빡 이렇게 잠이 들어서 졸다가도 소스라치게 깨어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쫓기고 막 이렇게 그거 하는 꿈을 꾸다가 아주 어떤 막다른 아주 정말 이런 정말 누가 저에게 곤충을 들여대서 이렇게 곤충을 방아쇠를 당기는 이런 순간에 이제 제가 깨어나는, 그러니까 몸에 달아붙는 듯한 아주 그런 불쾌감, 공포 뭐 이런 그것 때문에 거의 그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어떤 실체가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사찰이라는 것은요. 실체가 드러나 있어서 차라리 이렇게 폭력이 가해져서 이렇게 하나 흔적이라도 나오면 되는데 흔적은 가해지지 않으면서 늘 내가 누군가에 미행당하고 도청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가해지는 어떤 폭력보다도 훨씬 더 큰 심리적인 폭력일 수가 있거든요. 국가기관들이 다투어 민간인을 사찰하고 청와대는 사찰 증거 인멸 의혹에 쌓여 있다. 사찰당한 피해자는 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그것이 사찰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다.